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는데 여기까지 다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싶으면 그냥 안 봐요. 그래서 이 첫 문단에 내가 이 직무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이걸 한번 강조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해당 직무에서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와서 한 달 만에 직업을 가지게 해준 이력서랑 구직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면접 영상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염치 없지만 앞으로도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이력서 양식을 My Perfect Resume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만들었어요. 제가 많은 양식들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이트가 레이아웃이 굉장히 깔끔하고 충분히 결제할 만한 가치를 느꼈습니다. 한 3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이력서를 보시면 상단에는 이제 제 이름이랑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영어식 이름을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고 쳐볼게요. 이제 외국인들이 지원을 했는데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겠죠. 뭐 티모시 살라메도 있고 뭐 톰 홀랜드 뭐 얘라도 있겠고, 근데 한 명이 이름을 봤는데 김민수야. 뭔가 얘가 좀 더 정감이 가고 얘는 우리나라에서 일할 자세가 돼 있구나. 그럼 저 같으면 솔직히 이력서가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김민수를 뽑을 것 같아요. 뽑지 않더라도 이 인터뷰는 왠지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잭 도슨이라고 영국식 이름을 썼고, 사실 이건 타이타닉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이름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주님, 제가 영어 이름을 썼는데 나중에 이거 제 여권이랑 이력서랑 대조가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면접에 합격하고 난 뒤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메일로 보내실 텐데, 아, 나 얼마 전에 면접 봤던 잭 도슨인데 내 한국 이름은 사실 하주야. 근데 이게 프로나운세이션도 어렵고 해가지고 내가 잭 도슨이라고 지은 거야 하고 여권이랑 이런 거 다 정보 보내주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뭐 증명하려면 다 증명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퍼스널 서머리 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적으면 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어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레터에서 거의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이력서 위에 있는 퍼스널 서머리에는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고 강점이 어떤 거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가면은 스킬스 있잖아요.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Serving, Inventory and Logistics Management 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 My Perfect Resume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Civil Laborer라고 검색을 했을 거예요. Civil Laborer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스킬들이 이제 나열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자기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Experience,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력서의 그냥 80%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제가 인사 담당자면은 그냥 다 제끼고 여기부터 볼 것 같아요. 얘가 어디서 일했고 얘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한국에서 저는 MD를 했었고 대학교 방학 때 목수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목수했던 경험 쓰고, 군대에서는 운전병이었어서 운전병 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사무직이고 한 번도 이렇게 뭔가 건설 현장에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구라를 치셔야 됩니다. 구라를 안 치고서는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인사 담당자가 그냥 버려요. 한국에서 사무직만 하던 애가 갑자기 이제 건설 현장에 와가지고 일을 한다? 간혹 진짜 운 좋게 붙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확률이 너무 낮아요. 이력서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군대 경험이라도 뭐 잘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삽질 해보셨잖아요. 창고 정리 이런 것도 해보셨을 거고, 그런 거를 좀 뻥튀기 해서 쓰면은 어느 정도 그럴듯한 경험이 돼요.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구라를 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구라를 쳐야 되냐고 말하냐면은, 사실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걔네들은 디폴트가 전부 다 구라예요. 그냥 이력서 통째로가 구라인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는 구라인 걸 들켜도 일 열심히 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할 능력이 돼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애들을 많이 봤었고, 그렇게 일을 배우면서 하는 거죠. 근데 신념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력서에 거짓말을 못 할 것 같아. 솔직히 들킬 것 같고, 안 들킨다 하더라도 나는 이력서에 거짓말을 쓸 수는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돈을 좀 많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구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이제 이게 구직이 안 되다 보면은 사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거짓말을 추가할 거면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이 이력서는 충분히 붙을만 한데 본인이 그 판단이 생길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단점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 뭐 이해도가 높다, 군대에서 좀 인내심을 배웠고 스트릭트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언어를 얼마나 잘하냐고 써놨는데 뭐 이것도 사실 안 써도 돼요. 저는 그냥 공백이 생기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 학력은 그냥 이제 학력 가지신 대로 쓰시면 되고, 대충 이력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력서를 회사에서 원하는 직무마다 다르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력서 폴더에 가보면 전 이력서가 한 300개 정도 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양식을 전부 다 바꾼 건 아니고요. 건설 현장에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쓰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건설 현장에 지원하는데 하우스키핑 했던 이력은 필요가 없죠. 그냥 안 넣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시계 보면은 직무 요건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직무 요건에는 이런 경험들이 좀 잘 어울리겠네? 라고 판단이 될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회사별로 나누다가 이게 나중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뭐 TA, Store Person, 뭐 Civil Laborer 이렇게 직무별로 이력서를 좀 나눴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낸 다음에 어떤 회사에 지원했는지 그냥 회사 이름만 써놓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는 여기서 마치고 커버레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커버레터를 안 보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있는데 저는 왜 안 보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회사에 다 커버레터랑 이력서를 같이 보냈습니다. 이거는 제 커버레터인데요. 일 잘할 것 같은 사진 하나 정도 이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괜찮은 영어 이름 이렇게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름을 왜 한 번 더 썼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주소,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비자 만료일. 보통 이 정도만 적으면 충분합니다. 비자 만료일은 근데 웬만하면 쓰시는 게 좋아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비자 만료가 언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또 물어보긴 귀찮거든요. 뭐 이것저것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 물어보는 항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첫 문단에서 거의 판가름이 날 거예요. 제가 인사 담당자였으면은 사실 여기까지밖에 안 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는데 여기까지 다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싶으면 그냥 안 봐요. 저 같으면은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문단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직무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이걸 한번 강조해 주시고, 내가 이제 이 직무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쓰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엑셀 쓴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지원한 이 회사는 직무 요건에 엑셀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썼을 거예요. 전 실제로 엑셀을 많이 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줄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경험을 쓰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직무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 세 줄만 봐도 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벌써 사진 표정부터 좀 자신감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진, 영어 이름, 그 다음에 깔끔한 첫 문단, 이 정도만 해도 뭐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봅니다. 그 뒤로는 내가 이제 각각의 그 경험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이제 상세히 하나씩 쓰는 거예요. 나는 스토어 퍼슨 경험이 있고 뭐 로딩, 언로딩이나 인벤토리 관리도 했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스토어 퍼슨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일은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약간 겹치는 뭐 직무가 있다? 그럼 그냥 스토어 퍼슨 한 거예요. 그냥 뭐 부르는 그 명칭이 다를 뿐이지 내가 이 경험이 있다고 말하면은 진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그 해당 직무에서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군대에서 운전병이랑 정비병을 같이 했었었는데 그 엄격한 상황에서 일을 했었다. 그 다음에 my carpentry experience. 제가 목수 알바 경험이 있어가지고 공구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포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붙으면은 어떻게 일할 건지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나는 진짜 평소에 하드워킹을 한다. 그 다음에 항상 안전을 중시하고 팀워크도 되게 좋다. 그 다음에 내 능력들을 가지고 회사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력서를 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이력서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스토어 퍼슨 커버 레터가 있고 T 커버 레터가 있고 크게 몇 개 이제 양식을 정해둔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회사명만 바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빠르게 이력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다 썼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직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씩이랑 인디드를 둘 다 같이 썼어요. 씩은 약간 그 한국의 사람인 같은 느낌이고, 인디드는 알바 천국이랑 사람인 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디드는 좀 급한 구인구직이 많이 올라오고, 씩 같은 경우에는 대답이 조금 늦게 올 때가 많습니다. 총 면접을 5번 봤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아마 인디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지원을 하는 걸 보시면은 저는 구인구직할 때 이걸로 가장 검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 보죠 한번. 여기 보면은 이제 what you will be doing,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사항, 이거를 잘 읽어본 다음에 GPT한테 좀 돌려가지고 이걸 이제 커버레터나 아니면 이력서에 자기를 어필하는 부분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세한 사항들이 이렇게 나오고, 저는 이력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올렸어요. 이렇게 이력서 넣고, 그 다음에 커버레터도 이런 식으로 넣고, 이 확장자는 상관없어요. 워드 파일로 그대로 보내셔도 되고 PDF로 변환해서 보내셔도 되고, 근데 저는 전부 다 PDF로 변환해서 보냈습니다. 왜냐면 이제 워드로 열으면은 편집 사용 막 그런 것도 눌러야 되고 레이아웃이 깨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컴퓨터 사양이나 아니면 버전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PDF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경험이 있냐, 그 다음에 알코올 테스트 할 의향 있냐, 이런 거는 그냥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애니얼 베이스 샐러리는 그냥 저는 아마 제일 낮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엔트리 레벨이었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한 여기까지 하면 양심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씩이나 인디드에서 이력서를 낸 다음에 이 회사 이름 있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구글 지도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마 본사일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웹사이트 열기가 나와요. 보통 여기 About Us 이쪽에 들어가면은 이메일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밑에 여기 이메일 있죠. 이메일을 복사를 해서 이 이메일에다가 이력서를 보냅니다. 이메일로 지원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인사 담당자가 씩을 잘 안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메일을 자주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 담당자가 내 이력서를 보기 편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인사 담당자가 너 어디로 지원했어? 하면은 씩이랑 인디드랑 이메일이랑 다 지원했어, 아무거나 보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인사 담당자가 편하잖아요. 내가 인사 담당자였으면은 어떤 사람을 뽑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이렇게 보냈어요. 제목은 뭐 Job Application, Store Person 뭐 이렇게 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고, 비자 만료일, 자격증들 이런 거 가지고 있고, 바로 일할 수 있고, Store Person에서 1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냈었네요. 그리고 씩이랑 이메일 둘 다 이력서 커버레터를 보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회사명 있잖아요, 이 회사명을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엑셀 파일에다가 저는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 여기 목록에다 적은 다음에 다시 이제 구글 지도로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엑셀에 들어가서 전화번호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씩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뭐 어떤 거로 지원을 했는지 이것도 여기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다음날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처음에 전화하면은 전화 공포증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전화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되게 버벅였어요. 지금도 버벅이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좀 이 회사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회사들 찾아가지고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이제 전화를 하면은 매니저가 받을 거예요. 나 어제 이력서 넣었는데 지금 너네가 구하고 있는 직무 내가 너무 잘할 수 있다, 혹시 내 이력서 지금 봐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얘네가 지금 전화를 받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만약에 여기 민프로바이스에서 전화를 받았어, 뭘 지원하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여기 이력서 넣어놨던 폴더 있죠, 여기다가 바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커버레터랑 이력서랑 바로 뜨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어떤 경력을 적어놨는지 보면서 대화를 하면 됩니다. 너 뭐 스토어 퍼슨 경력이 있네? 이거 언제부터 한 거야? 하면은 보고 바로 말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영어를 진짜 잘 못해가지고 바로바로 찾아서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여기 엑셀에다가 예상 질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보기 편한 대로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제 거랑 똑같이 만드셔도 되고 뭐 그건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그 대화 순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놨었어요. 전화를 받으면은 This is Jack Dawson. I recently applied for the store person position and wanted to follow up with the hiring manager if possible.
대충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매니저가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매니저가 바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전화했던 거 좀 전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되고, 너 웨어하우스 경력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나 웨어하우스 일에 자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고, 처음에 전화 몇 번 하면은 대충 이제 질문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걸로 이제 기반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노트북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하는 사이에 전화가 와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기회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뭐 호주에서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는 상태고, 아니면 나는 빨리 그냥 일 구하고 놀고 싶어, 그러시는 분들은 한 달 만에 쇼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직컨 같은 방법도 있거든요. 회사에 가가지고 직접 내 이력서 전달해 주면서 나 이러한 경험이 있고 되게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직컨 가서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솔직히 직컨을 가려면은 이게 시간 대비 효율이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는 회사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실제로 가도 내 이력서가 거기까지 전달될지를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직컨을 가면은 너 그냥 온라인으로 지원해,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직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 전화로만 했어요. 지금 붙은 회사도 제가 전화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면접이 잡혔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직컨보다는 전화를 훨씬 추천을 드립니다. 전화는 뭐 한 1, 2분이면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저는 전화 한 대가 어떤 식으로 응답을 했었는지 적어놨어요. 이렇게 뭐 며칠 걸린다, 전화해준대. 근데 이렇게 전화해준대 라고 해놓고 전화 안 오잖아요. 그럼 저는 한 이틀 뒤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못살게 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오면은 사실 전화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조금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한국에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일단 영어 공부에 매진을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가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워킹홀리데이에서. 그래서 영어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오시고, 이 구인구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만 써도 충분히 일 구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대로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어디나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My Perfect Resume, 이거 되게 좋거든요. 광고 아닙니다. 제가 직접 돈 내고 썼던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이제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만들고, 시기랑 인디드에서 지원을 하고 이메일로도 한 번 더 지원을 하고, 설명드린 방법대로 하면은 금방 구직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오시는 모든 분들 빠르게 이제 구직해가지고 행복한 호주 생활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